네, 안녕하세요. 대구간송미술관 전인권 관장입니다. 간송미술관은 1938년에 시작하기는 했지만 서울에 있는 이제 이 보아각에서는 1971년 가을서부터 저희가 정기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건물 자체가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봄, 가을로 짧게만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 대구간송미술관은 거기에 이런 단점을 많이 충분히 보완을 해주면서 간송께서 원래 하고 싶으셨던 이제 문화보국, 즉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 더 다양한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알려드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아각이 갖고 있는 그런 장소적인 그리고 또 시간적인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서 항상 더 많은 분들, 더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간송미술관의 최초의 이제 지역 분관으로서 지역 거점으로서 이렇게 준비가 된 공간입니다. 간송께는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 계셨는데요. 저희 3.1운동 때 이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또 민족주의자이자 또 동시에 미술사학자셨던 한학자셨던 위창 오세창 선생님입니다. 사실 문화보국이라는 단어는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주창하셨던 이런 얘기인데요. 나라를 뺏기기 굉장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뺏긴 후에 결국에 가서는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보국 정신을 이렇게 계속 주창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또 스승과 함께 그것을 실천하셨던 분이 이제 간송 전혁필 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그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그런 시대의 시대 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든지 역사 같은 걸 오롯이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품입니다. 근데 간송과 위창께서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시대에 있긴 했지만 언젠간 반드시 광복을 맞이하리라는 그 신념이 끝까지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식민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고 정말 파괴까지가 됐었던 우리의 문화라든지 역사 같은 것들을 광복 이후에 되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이 이제 간송과 위창이 하셨던 이제 문화보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굉장히 많은 이런 문화유산들 중에서 후민정음 헤레본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수집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0년경에 이제 수집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아무리 비싸고 귀중한 책도 그 당시 돈으로 한 500원 정도 기준을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 한양,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집 한 반 채 정도 가격이었을 텐데 이 책은 정말로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1446년에 만들어진 책이긴 하나 그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이 일제강점기 그때쯤이 되면은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기록은 남아있으나 책의 실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책이니까 이거는 집 한 채값 한 1,000원은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간송께서는 책값으로 10,000원을 주고 수고비로 1,000원을 더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제한된 가격이 11배를 오히려 거꾸로 역제한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위험한 시대였기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갖고 와야 되는 가격을 제시했던 한 부분 또 하나는 사실 아시다시피 후민정음 헤레본은 우리 민족의 창의성이라든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너무나 귀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그게 발견된다면 그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사실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서 금방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손에 들어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간송께서는 이걸 손에 넣은 다음에 서지학자라고 해서 이제 옛날 책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서지학자와 한글학자 한 분씩 젊은 두 소장파학자를 불러서 이거를 몰래 공개를 하시고 필사를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당시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조선 총독부에서 어용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폄훼를 하고 좀 왜곡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꽤 유명했던 스토리지만 한옥 창살을 보고서 만들었다느니 아니면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그대로 베꼈다느니 심지어는 일본에서 고대 비석을 날조를 해서
일본 고대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됨으로 해서 해례본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에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이 교과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훈민정음의 모든 것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몇 주 동안 밝힌 다음에 그 신문은 이제 한 일주일 있다 폐간이 되긴 했는데 간송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정말로 몰래 이제 보관을 하셨다. 가족도 몰래 보관하셨다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바로 조선어학계에 있는 그 간부분들을 불러서 다시 공개를 하십니다. 그때 발표했던 그게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거의 내용을 가지고서 한글학회 그다음에 국립주원박물관하고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용 영인본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중에 그렇게 만들었던 그 영인본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54년인가요? 한 번 더 또 이렇게 영인을 하셔갖고서 한 2개 버전의 이런 연구용 영인본을 만드셨던 게 일반적인 수집가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지만 근데 왜 이 일을 하셨냐를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하셨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송께서 문화재 수집을 통한 문화보국 활동을 어떻게 하셨나, 왜 하셨냐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예전부터 사실 전시보다는 나머지 부분에 더 집중을 했던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존과학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뭐 대구라든지 안동, 경북 지방은 예전에 유림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런 문화적인 그런 그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서화라든지 서책 같은 그런 지류물들이 뭐 절반 이상이 이곳에 몰려 있을 정도로 집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기후 위기 때문에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께도 뭐 가끔가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구간송미술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단 수장고를 충분한 공간으로 좀 더 넓게 확보를 했고요. 보존과학은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반세기 이상 계속해서 이제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보관뿐만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하다면 뭐 수리라든지 이런 보존과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여를 하고 또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연구하고 또 연결이 돼서 이거를 좀 뭐 전시라든지 교육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런 지류 문화유산의 허브 역할을 해드리는 것이 아마 저희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지역 문화에 혹은 문화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여기 간송미술관은 여기 보관되어 있는 그리고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화유산들 뿐만이 아니라 또 건축적으로도 되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형을 추종을 해서 지형을 해치지 않고 지형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을 때 더 온전하게 이 아름다운 경치를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건축의 특징이자 철학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대구간송미술관도 역시 그런 철학에 맞춰 갖고서 이 지형을 추종해서 언덕에 있는데 이렇게 얹혀져서 거기서 더 어떻게 보면은 풍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더 아름다운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좀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여기 박성마당이 있기도 합니다. 그 박성마당에서 팔공산 이 경치가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열려있지 않은 시간에도 혹은 뭐 휴관일에도 오셔서 이렇게 즐기셔도 충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제 풍광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건축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이제 소나무 침엽수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기둥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면 사실 11개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10개도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11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2번째 기둥은 사실은 간송의 이제 문화보국 정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한 분 한 분이 간송의 정신을 조금 더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 관심을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11개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찾아주셔서 이 대구 간송미술관의 12번째 기둥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